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는 8살 딸 서아와 6살 아들 도윤이 이렇게 두 아이 키우고 있는 엄마 이지혜. 아빠 김장근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이렇게 아이 키우는 부모님들은 고민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아이 이제 키우면서 야 그래 뭐 처음부터 잘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 배우면서 하는 거지. 그러면서 책도 사고 뭐 인터넷에 검색도 많이 해보고 네. 하는데 이게 검색 좀 해보다 보면은 너무 많아요. 맞아요. 거기서부터 또 고민이 시작이 되는 거죠. 음. 예를 들면은 애가 막 다짜고짜 막 때를 쓰면서 울 때가 있잖아요. 있죠. 어떤 콘텐츠에서는 반응을 해주지 말라, 지나가라 라고 얘기하고 또 다른 콘텐츠에서는 애가 왜 그러는지 들어보고 공감해주고 미러링 해줘라. 야 이거 도대체 어떤 조언을 따라야 하나 늘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아마 뭐 이런 고민들, 그렇죠. 이런 대화들 아마 대한민국의 많은 부모님들이 함께 지금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특별한 자리에 이런 특별한 고민을 또 하고 계신 두 분을 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한 분씩 좀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테토녀 딸 아이니와 애긴남 아들 단우를 키우고 있는 개그우먼 허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듬직한 아들 지우와 예쁜 딸 지 두 남매를 키우고 있는 연기하는 배우 정현석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고민들을 해결해 주실 전문가를 모셨거든요. 음. 아주 어렵게 모셨어요. 어렵게 모셨죠. 서울 아산병원 소아정신건강의학과의 김효원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근데 오늘 이 자리에 출연하신 아주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이름하여 긍정양육 129 원칙이라고 하는데요. 129. 맞아요. 아니 제가 진짜 콘텐츠를 많이 찾아보는데 네. 긍정양육 129는 제가 처음 듣는 거거든요. 119는 들었는데 제가 처음 삐뽀 119. 네. 치카 333 뭐 이런 맞아요. 이거는 좀 들었어요. 아, 네. 진짜 뭐 하나 해야 될 것 같은데 1, 2, 3인 줄 알았는데 129예요. 네, 사실 이 긍정양육 129 원칙은 제가 만든 건 아니고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 그리고 아이들의 권리를 생각하는 여러 전문가들이 힘을 합쳐서 마련한 원칙인데요. 우리가 아이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살짝살짝 찾아볼 수 있는, 꺼내볼 수 있는 힌트처럼 사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현석 씨 지금 표정이 아까 처음이랑 좀 달라요. 왜요? 예. 그 무울이 찾아온 것 막 같아요. 긍정 양육 막 이렇게 나오니까 저는 이미 지났는데 어. 긍정적으로 키우지 못했다는 걸 약간 확인 사살 받는 게 아닌가 막 이런 막 두려움이 너무 커가지고. 아직 안 드셨고요. 지금 뭐 저도 부모님들 많이 만나러 다니다 보면 벌써 늦은 거 아니에요? 저 이제까지 그렇게 못 키웠는데요. 이런 말씀 되게 많이 듣거든요. 고민하는 부모님들이 다 좋은 부모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시지 말고 뭔가 노력하고 고민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잘하고 있다. 훌륭한 부모이다. 그리고 지금부터 좋은 부모가 되자. 그런 마음 가져보시면 좋을 것 다행이다. 같습니다. 토닥토닥 서로 토닥토닥. 네. 많이 늦지 않았어? 잘하고 있다. 맞아요. 이게 좋은 부모가 되자. 음. 오늘부터. 정말 간단한 몇 마디인데도 뭔가 힘이 나는 것 같죠? 이렇게 힘이 나고 좋은 말은 한번 크게 외쳐봐야 돼요. 어, 다 함께 한번 외쳐볼까요? 네. 예. 좋은 부모가 되자! 오늘부터! 이렇게 외치니까 진짜 다시 좀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약간 부모력, 부모 힘 이런 게 좀 생기네요. 부모력이란 단어 너무 좋네요. 부모 노력으로 바꿔서 들을 수 노력. 있을 것 같은데 프로그램 네. 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까요? 행복한 우리 아이 행복한 엄마, 아빠. 그리고 행복한 우리 가족을 위한 대한민국 양육교육 프로젝트 오늘부터 긍정 양육 지금 시작합니다. 우리 예전에는 우리 법에 부모가 아이를 체벌할 수 있는 권한, 징계권이 있었다는 거 알고 계세요? 그럼 네. 체벌이라면은 이렇게 좀 손을 댄다는 말씀이신 그러니까요. 거죠? 요즘 같은 시절에는 우리가 애들을 때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옛날에는 민법에 징계권 조항이라는 게 있어서 부모의 체벌이 굉장히 오랫동안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그 징계권을 엄청 잘 활용하셔서 저도 저희는 좋은 예네요. 빨간 구두 주걱이 다 걸려있어요. 그렇죠. 잘 자랐잖아요. 그렇지만 좋지는 않으셨잖아요. 아, 그래요? 여기 힘들었잖아요. 뭐 떠올리기만 해도 마음에 뭔가 상처가 남아있는 것 같은. 교수님은요? 저희 시절에는 집에서나 학교에서나 많이 있었죠. 근데 2021년 1월 26일에 이 민법에 있는 이 징계권
문제권 조항이 완전히 폐지되어서 이제는 부모가 훈육을 목적으로 체벌하는 것도 이제 법적으로도 금지가 되었습니다. 근데 교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뭐 체벌과 체벌이 아닌 행위를 나누는 기준, 어떤 행동이 아동학대인지 아닌지 판가름하는 기준이 있을 것 같거든요.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에서는 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들이 아이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성적,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보호자들이 아이를 유기하거나 방임하거나 이런 것들까지 다 아동학대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체벌 문제의 핵심은 아이의 몸과 마음에 상처를 남겼나 아닌가 여기에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게 정말 도덕적인 관점뿐만이 아니라 법적인 관점에서도 체벌 없는 훈육이 필요하다라는 맞아요, 말씀이신 맞아요. 것 같은데 교수님 그래도 가끔 이렇게 키우다 보면 너무 오냐오냐 할 수는 없고 좀 엄하게 해야 될 때가 분명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아이들을 너무 오냐오냐 이렇게 키우면은 너무 버릇없어진다 뭐 이런 맞아요, 얘기 될 맞아요. 때도 있고 네. 이게 양육자가 뭔가 이렇게 좀 권위는 잃지 않으면서 체벌 없이 아이들을 좀 올바르게 양육하는 뭐 이런 방법을 좀 알고 싶거든요. 그게 바로 긍정 양육입니다. 근데 긍정 양육이란 말만 들으면은 아기가 뭔가 잘못을 했어도 그래 뭐 그럴 수 있지 긍정적으로. 뭐 이렇게 칭찬을 해줘야 될 것 같고 우쭈쭈 이렇게 해줘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이게 맞아요. 맞나요? 맞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이렇게 강하게 들어가야 될 때도 있는데 너무 긍정적으로만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 그러니까요. 이런 게 아닐까. 긍정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오해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긍정을 약간 낙관이랑 착각하면서 무조건 상황을 긍정적으로 봐야 되고 무조건 잘해줘야 되는 게 아니고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거죠. 긍정이 무조건 허용적이다라는 그럼요. 뜻은 아니라는 네, 말씀이신데. 근데 저는 긍정 양육 굉장히 좋은데 아까부터 교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좀 신경이 좀 쓰이는 게 긍정 양육 뒤에 지금 129라는 숫자가 붙어 있잖아요. 요거 뭘까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일단 129는 아닌 것 같아요. 129. 그렇죠. 129. 129는 아니에요. 129가지를 지금 말씀하시진 않을 것 같고 129가지는 일단 아니죠. 절대 아니죠. 아니에요? 아니죠. 네네. 이 각각의 숫자는 사실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요. 먼저 1은 네. 긍정 양육의 한 가지 기본 전제를 의미합니다. 기본 전제면은 대원칙. 맞아요. 그럼 긍정 양육이라는 것은 일단 어떤 대원칙, 어떤 전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아이를 바라보는 건가요? 아이가 스스로 성장하는 힘을 가지고 있는 독립된 어떤 인격체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아이를 독립된 인격체가 아니라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 내 소유물 이렇게 생각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으세요? 드라마에 맨날 나오잖아요. 맞아요, 네. 내 인생은 내 거야. 맞아. 험한 게 아니잖아요. 이 컨트롤러로 조종하듯이 멀리서 이렇게 멀리서. 마음대로 맞아, 하고 싶어 할 것 맞아, 같아요. 맞아.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못했고 내가 좀 부족했는데 맞아. 너는 나처럼은 살지 않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막 또 강요하게 돼. 맞아, 약간 대리만족 요즘 같이. 말로 약간 가스라이팅처럼 어, 내가 맞아, 의도하는 맞아. 거대로 하게 만드는 맞아, 그런 맞아. 게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들이 다 아이를 약간 독립적인 존재로 보지 않고 내가 마음대로 하려고 할 때 일어나는 일들인데 아이들을 키울 때 우리가 되게 조심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고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 기본적으로 이런 마음만 잘 가지고 있어도 잘 키울 수 있는 그런 것일 것 같아요. 네. 이 기본 전제만 제대로 숙지하고 있어도 방향을 좀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내가 이게 맞나? 틀렸나? 이렇게 생각할 때 내가 우리 아이를 우리 아이 중심으로 아이를 독립된 개체로 인격체로 잘 바라보고 있나? 이런 생각만 해도 조금 더 방향을 찾으실 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지금부터라도 이 자녀를 네. 독립적인 인격체로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건강한 결과들이 따라올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이제 129 원칙의 1은 말씀을 해주셨고 네. 이제 숫자 2가 또 궁금해지는데 2는 또 어떤 걸 의미하는 걸까요? 네, 이는 두 가지 실천 원리를 얘기합니다. 기본 전제가 양육에 대한 어떤 가치관을 말하는 거라면 실천 원리는 그 가치관 아래서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 하는 건데요. 첫 번째는 부모 자신과 아이를 이해해야 한다. 그 이해에서 관계가 시작해야 한다. 그런 거고요. 두 번째는 부모와 아이가 서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또 믿음을 가질 수 있게 아이를 키워야 된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핵심은 뭐 이해와 믿음. 맞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너무 당신 다 맞아 이런 게 아니라 너는 아직까지 어리지만 스스로 배워가고 있고 또 성장할 힘을 가지고 있다. 우리 부모님은 완벽하진 않지만 나를 위해서 뭔가 노력하고 있고
있고 나를 생각하고 계셔 이런 믿음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름을 인정하고 이해한다는 맞아요. 게 쉬운 네. 것 같진 않아요. 나보다 어리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그치. 얘가 진짜로 어떻게 될까, 얘를 진짜 믿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이래서 사실 실천하는 게 그렇게 쉬울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근데 부모의 마음 안에서 뭔가 나도 노력하고 있고 나도 나름대로 애쓰고 있는 그럭저럭 괜찮은 부모야 이런 마음과 우리 아이도 자기가 스스로 잘 성장할 수 있는 지금 완벽하진 않지만 지금의 문제를 좀 이겨내고 극복하고 잘 자랄 수 있는 아이야 이런 믿음이 있으면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긍정양육 129 지금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네. 아 그렇구나라고 뭔가 이렇게 지금 수긍이 많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자 이제 숫자 9로 넘어가야 되는데 너무 1, 2는 지금 한 개, 두 개였는데 9는 뭔가 엄청 많을 것 같아가지고 좀 걱정이 돼요. 숫자 9는 이런 이해와 믿음을 바탕으로 실제로 어떻게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지 그런 9가지 실천 방법을 말하는 건데요. 네. 하나씩 짚어볼게요. 첫 번째는 아이를 아는 거예요. 자녀 알기. 알기. 자녀 알기. 아이마다 타고난 기질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발달의 속도나 수준도 다르니까 우리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잘 알고 있어야 양육을 잘 할 수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나를 잘 알자는 거죠. 나를 돌아보기. 이건 부모인 나 자신을 이해하자는 거죠. 부모로서의 나 자신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떨 때 화가 나는지 어떨 때 기분이 좋은지 이런 걸 돌아보다 보면 좀 긍정 양육을 잘 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경청하고 공감하기. 우리 아이가 말하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들어주고 아이의 감정에 공감해 주다 보면 자연스럽게 아이의 마음도 알게 되고 아이가 나와 다른 독립적인 인격체라는 것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관점 바꾸기인데요. 우리가 혹시 누군가를 이해하게 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뭐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제가 경험이 있으니까 음. 네, 어, 네, 네. 네. 아. 하루는 애가 와가지고 방에 들어가서 누워가지고 계속 이렇게 미기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핸드폰 보면서 뭐 이것저것 보고 그래서 얼른 치우고 책 좀 봐. 알았어요 하고서 한참 하고서 와보니까 똑같은 그 자세예요. 아, 그럼 그 자세. 그러면 마음속으로 아 제가 나를 무시하나? 혹은 또 저게 고착화돼가지고 또 저렇게 게으른 사람이 되면 어떡하지? 막 이렇게 막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또 야 너 또 이렇게 막 한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학교에서 상처받은 일이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나름 이제 그 시간으로 사귀려고 약간 그렇게 한 거였는데 내가 조금 한 번 더 물어보고 또 이렇게 얘기했으면은 이거를 좀 다르게 볼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르게 보는 게 이렇게 필요한 것 같아요. 아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네. 맞아요, 맞아요. 진짜로. 근데 아이를 키우다 보면 저런 순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아이를 이해하고 나면 문제가 아니고 뭔가 이해할 수 있는 행동이거나 다른 방식으로 도와줄 수 있는 행동이었다는 것을 알게 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해라는 실천 원리에서 자녀 알기, 나 돌아보기, 경청하고 공감하기, 관점 바꾸기 이렇게 4가지 실천 방법이 나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믿음의 실천 방법을 알아볼게요. 실천 방법 5번째는 온전히 집중하기입니다. 이거는 아이와 보내는 시간에 온전히 아이와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그 시간이 바로 부모가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이런 믿음을 갖게 만드는 그런 거죠. 네. 근데 저는 이렇게 반대로 느낄 때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요? 무조건 아빠보단 날 좋아한다. 내가 우리 집에서 날 제일 좋아한다. 이런 거 느끼는 순간들이 있어요. 아빠가 또 가가지고 온전히 또 자기가 전적으로 그럴 때 아이와 조금 더 집중해서 아이에게 전념해서 귀 기울여서 이야기를 듣거나 뭐 놀이를 하거나 즐거운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경험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과정에서 아이들도 아 부모가 나를 정말 사랑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또 부모로서 우리도 내가 잘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 사랑받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6번째는 일관성 유지하기예요. 일관성. 아, 근데 이게 그게 제일 어려운 것 같죠? 아이들 키우면서가 제일 어려운 건 가끔씩 한번 올라오거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아이를 키울 때 어떤 원칙, 뭐 예를 들면 게임, 스마트폰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아빠는 안 된다고 했는데 엄마가 해줄 수도 있고 너는 하지마 해놓고 나는 계속 맞아 그럴 수도 있어요. 맞아요. 가능하면 일관된 원칙과 일관된 어떤 자세 그런 걸 유지해 주는 게 아이들이 좀 더 믿고 따르고 자신의 행동을 아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방향을 세워가는데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이를 키우다 보면 우리도 사람이니까 약속한 걸 잘 못 지키거나 네. 우리도 실수를 하거나 욱하시거나 이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게 참 어려운 일이긴 한데 인정을 하면은 되는데 때로는 대인배. 그게 안 될 때도 해야지. 솔직히 좀 있어요. 제일 네. 어려워요. 어른인 우리가 실수한 것을 애
애한테 인정해도 되나? 권위를 잃어버리는 게 아닐까? 그런데 또 아이들 앞에서 우리가 실수를 인정하는 것이 부모도 실수를 할 수 있구나. 그리고 실수를 하면 인정을 하는 게 맞는 거구나. 고치면 되는 거구나. 오히려 부모가 더 신뢰할 수 있는 존재로 아이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바람직한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건 그렇죠. 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8번째는 같이 성장하는 겁니다. 조그만한 걸음마 하는 아이였을 때, 유치원 다닐 때, 초등학교 다닐 때, 그리고 사춘기 아이일 때 우리 역할이 달라져야 되는 거죠. 우리가 아이의 발달 단계에 맞게 이런 역할을 해줄 때 또 아이들도 자기 발달 단계에 맞게 잘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9번째인데요. 9번째. 9번째. 네, 함께 키우기입니다. 요즘 부모님들은 다 우리가 스스로 슈퍼맘, 슈퍼데디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뭐든지 다 해주려고 그러고 혼자서 다 하려고 그러고 완벽하게 하려고 하고 그런데 사실 아이를 키우는 건 너무 힘든 일이라 우리가 혼자서만 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주변 사람 혹은 뭐 저 같은 전문가들에게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원칙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은 믿음이라는 실천 원리에서 온전히 집중하고 일관성도 좀 유지하고 내가 잘못했다는 거 좀 인정하고 함께 키운다는 거를 좀 받아들이면서 내가 슈퍼맨, 슈퍼우먼이 아니라는 거 좀 인정하고 자 이렇게 하다 보면 정말 실천 방법들이 벌써 5가지나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영유아기, 아동기, 그리고 청소년기 이렇게 세 시기로 나누어서 각 단계에서 발생하는 문제 상황들을 좀 살펴보고 우리가 직접 이런 긍정 양육 129 원칙의 9가지 실천 방법을 적용해 보는 시간들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이제 배웠으니까 긍정양육 129 원칙을 연습하는 시간이 되겠네요. 맞아요. 항상 우리 배운 것을 연습해서 몸에 익힐 수 있도록. 네. 기대가 됩니다. 네. 예. 자,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긍정양육 129 원칙을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 인사할까요? 행복한 우리 아이 행복한 엄마, 아빠. 그리고 행복한 우리 가족을 위한 대한민국 양육교육 프로젝트 오늘부터 긍정 긍정 양육! 네.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에 만나요. 뵙겠습니다.